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마음이 졸이는 나라가 중국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참을 때까지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 고리가 시작됐다. 갱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카타르는 휴전을 중지하는 국가고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하면서 중동에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동 전세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서 최근에 이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이 불신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게 단순히 시위가 아니라 아예 정권을 끌어내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난해 방글라데시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이 불평등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2011년 아랍의 봄처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아랍의 봄과는 달리 아랍의 봄은 일단은 뭐 다 같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유하는 폭이 더 컸었고요. 네. 또 비슷비슷한 환경이었는데 지금 뭐 네팔,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동티모르, 필리핀까지 지금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민주적인 시위라고 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불평등 해소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한번 터져야 될 건데 아무튼 뭐 국민들의 발아침이 완 상태고 아마 지금 가장 마음이 졸이는 나라가 중국일 것 같습니다. 특히 네팔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공산당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있고요. 또 그 하루아침이잖아요. 네. 그런 상태도 뭐 중국도 자국에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요. 또 1대1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맞아요. 네팔이랑 아무래도 좀 네. 그쪽 사업적으로 연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시위들이 어떻게 뭐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보고만 있긴 한데요.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시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참을 때까지 참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현 정부에 대한 시위라기보다도 보니까 이 공산당에 대한 시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보니까 이 중국 국기도 불태우고 뭐 시진핑 초상화도 불태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팔 영향이 많이 많죠, 중국 영향을. 저도 이제 그 네팔을 작년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 개발이 참 수도 자체도 카트만두도 그렇고 좀 열악해요. 예, 열악하고 그러니까 네팔은 보니까 거의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에 의존하는 경제인 것 같더라고요. 관광 수입으로. 예, 사람들 일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일자리도 안 되고 예, 근데 종교 간 갈등도 적지 않고요. 여기는 약간 힌두 이쪽인가요? 네, 힌두 쪽이 좀 강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압력이 좀 심하고 우리 한국의 수녀님들도 거기에서 곤욕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교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한국 천주교에서 수녀님들이 가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선교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스님 한 분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방금 뭐 중국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중국과 네팔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을 통해서 이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이 중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약속된 인프라 사업 등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뭐 구체적으로 증거는 없고 항상 그렇다 카더라라는 통신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일단 그 겉으로 보기에는 시위나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건 맞는데 여기에 이득 보는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막기 위한 하나의 큰 음모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방 쪽에서 이익을 볼 것이다. 네,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의 고리가 시작됐다. 불의 고리요. 예, 불의 고리가 쭉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뭐 전쟁, 그 다음에 정권 전복이라든지 뭐 시위 이런 게 갱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또 뭐 시각적으로는 큰 지각적인 변동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만만치 않고요.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혼란스럽다 보면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가치 판단 드러내야 된다면 뭔가 질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있었던 움직임과는 달리 기존의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네팔이랑 방금 말씀드린 티베트 자치구 인접해 있는 상황이고 또 인근에 또 신장 위구르 지역도 있고 원래 여기가 근데 사실 그 중국 영토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네팔에서 이런 게 일어나? 그렇다면은 티베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긴장할 수도 있겠네요. 주변에 있죠. 그러니까 중국 주변의 국가들이 다 중국보다는 못 사는 나라고 중국이 복속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 중국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고 사실 신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다른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신장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중국의 오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 새롭게 얻은 땅입니다. 청나라 때 새롭게 얻은 땅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식 발음은 신강이고 중국말은 신짱인데 그게 새로운 강토라는 뜻입니다. 예, 청나라 말기 때 이거 중국이 복속한 땅입니다. 예. 그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그 아무래도 미군이 그 아프가니스탄 여기서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이 철수한 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뭐 조직들이 아무래도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그쪽과 좀 연계가 되면서 중국을 괴롭힐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건 뭐 사실은요. 이게 좀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미국이 원래는 소위 말해서 중국에 말해서 애팀 동투르키스탄 그 독립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지금 이제 테러 단체로 얘기하는 거고 중국이 계속 그 단체가 테러 단체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미국이 안 받아줬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왜냐하면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2년에 미국이 중국이 요청한 대로 애팀을 테러 단체로 지정합니다. 그럼 그거 왜 그랬느냐?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마음먹었고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국한테 주고 자기가 취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미국의 움직임이라는 게 미국이 움직이면 다 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자국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애팀이 하루아침에 테러 단체가 됩니다. 어저께까지는 미국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얘네들이 테러 단체라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애팀을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줘요. 그리고 다시 미국이 나오면서 뭐 테러 단체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그 중국의 그 아프가니스탄 무기는 남겨놓은 게 뭐 그들 단체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권이라는 문제가 국제사회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다 포함해 가지고 인권을 진짜 인간적인 인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인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신장 문제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이 절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자유 선진국에서도 인권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사실 그 속속들이 내면을 파악해 보면은 어차피 그 자기네 국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뭐 모든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과 악의 논리로 뭐 비춰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좀 중동 정세 얘기 좀 나눠보겠는데 이스라엘이 지난 9일부터 10일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격해서 상당히 좀 파장이 일었었죠. 최소 6명이 숨졌는데 카타르 장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카타르 안에는 중동 최대 미국 공군기지가 있고 그리고 카타르가 항상 이 중동에서 뭔가 분쟁이 생기면은 중재자 역할이라든지 약간 중립국 역할을 했잖아요. 미국도 도움을 많이 받고. 근데 이렇게 카타르까지 공격한 이스라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미국이 테러 분자들을 어디라도 가서 쫓아와서 정리하는 거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테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있던 간에 미국이 항상 특히 이제 뭐 제3세계 국가나 이런 데 있을 때는 미국이 제거를 했잖아요. 이제 오스만 빈 라덴도 그랬고요. 파키스탄에 사실은 주권을 해치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카타르가 그런 나라냐 이거죠. 예를 들면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었던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분명히 카타르는 휴전을 중지하는 국가고 중동에서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재를 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말하는 테러 분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폭탄을 때릴 수가 있느냐. 여기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하면서 중동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이거 어떻게 본다면 좀 선을 넘은 거라고 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 넘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모든 면에서 뒤죽박죽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 일단 그동안에는 카타르를 공격하기 전에만 해도 비록 가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언젠가는 수교할 것이라는 희망은 계속 가지고 있었었죠. 예. 네, 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이 전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우방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현실적으로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핵을 가진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네. 이게 만약에 네.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과 손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원래 두 나라는 군사협력을 하긴 합니다. 파키스탄의 네. 많은 용병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로 있고요. 인도가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인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사이가 나빴다면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UAE 항구에다 내리고 UAE 항구에서 기차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가서 하이파에서 물건을 내려서 유럽으로 뿌려주는 소위 말해서 아이맥 협정이 될 리가 없죠. 이게 우호국가끼리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네. 그런데 인도는 지금 발끈하죠. 왜냐하면 파키스탄과 원수국가인데 형식적으로 보면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싸우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파키스탄을 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주변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이란과도 지금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국가들이. 그리고 이집트도 지금 발끈하고 있고요. 전 중동 국가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자라는 안은 내놓지 않고 못하고 있지만 그건 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스라엘 향한 벌멘 소리가 나오면서 더 이상 이 지역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큰 음모 시나리오에 빠지겠다 생각에 움직이면서 이쪽 지역이 지금 한 치 앞도 바라보기 어려울 혼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자초한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혼란 상황이 발생할 거를 뭐 정확하게 예상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수라장이 될 거라는 생각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카타르 공격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게 하마스를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한테 본때를 끝까지 찾아가서 그냥 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6명 버스 6명 탄 사람이 죽은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하마스 작품이거든요.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발끈했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이라고 봐요. 그런데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카타르에다 그러면 안 되죠. 카타르도 지금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좋은 공군기지를 미국 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거든요. 카타르가 돈을 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군 기지가 대표적으로 두 개거든요. 우리 평택기지. 네네. 그리고 카타르의 우다이드 공군기지예요. 우리는 90% 우리가 돈 대고 미국이 10% 냈죠. 거기는 100%입니다. 네. 운영비까지 다 카타르가 되고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안보를 미국이 의존을 하겠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미국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미국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하나요,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10분 전에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10분 전에 알아서 이미 자기가 알 때는 이미 폭탄이 날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50분 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죠, 사실.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막아주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럼 50분 전에 알아가지고 적어도 카타르에다 얘기해가지고 하마스의 고위직들은 빠지도록 했나? 왜냐하면 결국에는 공습은 실패했거든요. 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실패입니다. 네. 작전 실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보가 실패한 거냐? 그러니까 즉 그 자기들이 타겟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때렸는데 안 모였다는 얘기는 정보를 잘못 알았느냐? 아니면 샜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이 어떤 방향에서 이거를 때렸느냐. 그러니까 홍해에서 때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사우디 영공을 지나가는데 사우디한테 알렸느냐 알리지 않았느냐.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스라엘이 비행기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드문 기술인데 거기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 해도 문제고 몰랐다 해도 문제죠. 예, 그렇잖아요. 미리 알았는데 까타르에게 준비할 시간을 못 준 거냐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도 문제고. 그렇죠. 방공망이 뚫린 거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이 중동 전체가 지금 온갖 생각으로 아수라장이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오늘 어제 그랬죠. 오늘 그랬던가요?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더 이상 미국 믿지 못하겠다. 사실 올 봄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동 그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경제 협력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처럼 뭐 도덕 선생님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만 벌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걸프 국가들도 그런 미국의 전환에 대해서 반기면서 같이 협력하자고 했는데 지금 불과 지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져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전혀 막지도 못하고 있고 막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안 막는 건지까지도 좀 헷갈릴 정도로.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자 전쟁이 이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미국이 활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